우리가 이제 그 권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인수할 권리나 또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임차인이라도 그러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말소기준권 이전이라고 하면 인수해야 되는 거고 말소기준권 이후라고 하더라도 명도할 때 어려움이 생기죠. 예를 들어 보조금 1억인데 그 중에 배당금이 뭐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러한 임차인을 명도할 때는 우리가 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강제 집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무슨 예상배당표를 짜봐야 되는데 그런 예상배당표를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공매에서 채권 상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채권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건과 우리 채권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물건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가. 이 넓은 의미에서는 채권은 물건도 포함이 되고 협의 채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건의 종류를 보면 이 부분은 이제 151쪽에서 16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건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물건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특정한 부동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라는 얘기를 왜 쓰느냐? 이게 동산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그 특정 물건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특정 물건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동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물건이란 특정 물건에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지배권이며 대물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인 것 때문에 대부분 등기부에 공시된다. 물건은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이렇게 법률, 관습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물건의 종류에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유권, 물건을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으로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관습법상 물건으로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물건은 아니지만 물권적 효력을 갖고 있는 저당권 문채권으로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또는 임대차 등기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보면 동일한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물건과 채권을 이야기할 때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뭐 책이 2권에 거친 거죠. 채권만 해도 뭐 상권하권이라 해서 이게 1000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요. 동일한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일물일권주의가 성립된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된다. 즉 아파트의 소유자가 A 소유자 있어요. 소유자가 B 소유자 됐다. 그러면 먼저 성립된 게 나중 성립된 권리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게 일물일권주의죠.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후순위 전세권 등기돼 있다. 그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이 용익물권이면 후순위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권적인 효력밖에 없다. 용익권적인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 예. 지상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가 있다면 선순위 지상권이 이 권리를 침해받는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지상권은 권리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임차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전세권 등기가 좀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걸 일물일권이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속한다 말이죠. 또 이거와 비슷해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가끔 보면 실무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임차인이 A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보조금 1억 원이요. 그 다음에 B가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할 수도 있고 또 B가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이 사람의 이 같은 호수에 501호에
501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비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우선 면제권도 이 사람보다 우선하지 못해요. 전세권 등기도 우선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일문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일권주의를 알고 있으면 권리 분석할 때 쉬워.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랬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게 말소기준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도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일문일권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일문일권주의를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 그래 이거 못 들어가지 이거. 이걸 인수할까 봐. 얘는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당금을 못 받아요. 그럼 인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 이거 인도명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일문일권주의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다. 이게 먼저 성립된 물건이 나중에 성립된 권리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일문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상에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부동산 위에 두 개의 소유권, 두 개의 전세권, 두 개의 지상권이 중복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일문일권주의다. 이제 일문일권주의를 좀 아시겠죠? 응?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전세권 등기 이후에 전세권 등기면은 앞에 게 용인물건이죠. 전세권 등기는 이제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후순위 전세권 등기권자가 입주하도록 용인해줬다면 선순위는 1순위 근저당이야. 후순위는 용인물건이. 그렇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에 놓으면 후순위 용인권은 소멸되는 거죠. 말소기준권 이후에 소멸되는 거죠. 이러한 법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동일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했을 때는 동일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간이 선후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 물건이 이긴다. 당연하죠. 이들이 전소유자야. 근저당 설정이 되고 그리고 현소유자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근저당은 전소유자도 이기고 현소유자도 이기는 거죠. 이거를 그렇다는 거예요. 제한 물건 상호간에는 어떠냐? 담보물건과 용인물건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하고 같은 날짜에 설정됐다면 접수문에 따라 선순위가 정해진다. 가끔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우선하고 별구일 때는 무조건 접수번호에. 동구라는 거는 각구와 각구에서 이 순위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순위번호에 의선하고 별구라는 건 각구와 을구 사이에 이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디 함정이 빠지냐면 여기에 함정이 빠지죠. 제가 이거 몇 건을 봤어요. 을구에 순위번호 1번에 여기가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여기 이제 보면 뭐 한 2020년 1월 10일 날 설정이 됐다. 그 뭐 접수번호가 1, 2, 3, 4, 5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2020년 1월 12일 같은 날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접수번호가 1, 2, 3, 4, 6호면은 이게 말소기준 권리건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법무사님이 이렇게, 법무사님 계시니까 또 법무사님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큰일 나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이 동순이죠. 동순이 간에는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3건을 봤어요. 그게 다 인수예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소멸될 것. 순위번호,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같은 날짜에
동구든 별구든 무조건 접수번호 갖고 하는 거예요. 순위번호는 아예 머릿속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날짜는 무조건 뭘 붙여? 이게 똑같다면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접수번호 하나 넣었다? 대부분 이렇게 되죠. 소멸돼요. 근데 이렇게 근저당하고 전세권이 있을 때는 같은 번호로 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이건 서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럴 때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돈도 받고 입주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은 구라도 무조건 접수번호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제 순위번호라는 걸 동순별접이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대 안 그래. 무조건 접수번호다. 저당권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일자와 효력 발생일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물권 우선순위는 물건과 채권이 하나의 물건 위에 물건과 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그의 성립이 선후와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을 이긴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근데 이건 이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거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외조항이 있죠. 외조항 어떤 거냐면은 물건 이게 원칙이야. 원칙이 있으면 외가 있죠. 외가 뭐냐면은 특별우선 채권일 때 채권이면 특별우선 채권은 뭐냐면은 1순위로 배당받는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2순위로 배당받는 최우선 면제금. 이 최우선 면제금은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금이 있죠. 3순위로 배당받는 거는 당해세. 이런 거는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 물건하고 충돌하면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또 외의 조건은 뭐냐면 특별우선권 말고 이제 채권이 가압류, 압류를 뭐보다 먼저 했냐? 근저당보다 먼저 가압류, 압류를 했을 때 이게 5월 10일 날 했는데 이거 6월 20일 날 이 근설정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 압류에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거죠.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보존하는 거고 압류는 채권이 확정된 채권을 보존하는 거죠. 이 가압류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후순위 담보물권에 미치죠. 그래서 이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는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딱 잘라 박탈시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근저당권에 보다 선순위고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고 물권 우선에 따라서 이제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순위 안 변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걸리면 이거는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거 개별 상대회라고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만 그렇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에게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까지 박탈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그 서울중앙법원의 손진영 부장판사가 이 설명을 하더라고. 그 변호사협회에서 그 연수 교육하는 데가 참석했거든요. 했더니만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있을 때 동순위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가압류가 참 그 말이 좋은 말 같아.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상대적으로 박탈시키는 개별 상대효라 미친다.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왜 동순위냐? 가압류, 압류가 근저당권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키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을 때 동순위 안 분배당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이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우선을 변제받는 것까지 박탈시키지 못한다. 이걸 개별 상대효라고 그래요. 개별 상대. 두 사람의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개별 상대효다.
여러분은 동순이 왜 되냐? 이 가압류가 잘라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깊게 공부할 필요 없죠? 뭐 여러분 책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물건이 채권을 못 이겨. 이렇게 선순위인 가압류, 채권자, 또 이렇게 1, 2, 3수 특별수 채권인 경우는 물건이 이런 경우는 동순위, 이런 경우는 이게 우선하는 거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다고 항상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할 때 왜 물건이 채권을 우선하느냐? 이 물건 우선주의가 왜 생겼냐? 제가 좀 그것도 좀 왜 그런가 이 생각을 해서 물건 우선주의가 왜 생겼냐? 그거는 물건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고 채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돈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과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채권이 충돌할 때 설령 그것이 이렇게 특별우선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근저당권은 효력이 미치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가압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특별우선으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세채권도 암선착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안 가죠. 이해가 가면 여러분이 천재지. 이건 채권과 물건이 충돌할 때 왜 물건 우선주의가 성립되느냐? 이런 거는 요것만 보면 돼. 이렇게. A 소유자가 이제 B 소유자로 이게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근저당도 설정이 돼 있어. 다 이게 물건이고 다 이것도 물건 변동 아니겠어요? 근데 A인 상대로 돈 받을 채권이 뭐 조세도 있고 임금, 최우선 변제도 있고 뭐 공과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이런 채권이 설령 이거보다 이제 하더라도 우선하는 이 특별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일리는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물건 변동이고 이건 채권이기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우선하죠. 그러나 이게 변동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여기 있다는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해세다. 당해세를 이렇게 압류했다. 그러면 근저당보다 뭐 후순위 했던 앞에 했던 이거보다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왜냐면 이거는 채권은 동받은 채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고 물건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니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아주 보수적인 일반적인 원칙상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렇지만 등기가 됐다면 달라지는 거죠. 등기됐다면. 이번엔 채권은 어떠냐?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환의 우선순위는 채권은 물건은 물건 따라가는 거예요. 물건은 부동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동산만 물건을 이제 부동산만 이제 가정하면 부동산만 따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근저 설정되면 부동산 그거 이외에 개인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채권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그 사람의 전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예외적으로 특별우선 채권이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특별우선 채권이 아닌 한은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다. 이게 채권도 특별우선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서 배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우열이 없고 그 채권의 성립 시기, 효력 발생의 시기를 10년 전 설정해 있던 시기를 불문하고 동순위를 안분 배당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이 특별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 또는 일반 채권 간의 동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특별우선 채권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채권, 일반 채권 순위로 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과 채권과의 상호간에는 물건 우선주의가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채권이 특별우선 채권이라든가 또는 물건보다 선순위로 가압류, 압류를 위해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동순위 또는 특별우선 채권이면
물건이 후순위가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건과 일반 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분 방법,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물건과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자면, 그래서 조세 공과금 채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갑 근저당권이 있고 을 가압류가 있고 병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 갑 근저당권은 담보물건이고 을 가압류는 채권이고, 그 병은 확정일자로서 담보물건은 하지만 저당권 부채권이죠. 근저당처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는 갑근저당권은 을 가압류 병 확정일자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고, 이럴 때 1순위로 배당은 받고, 을 가압류는 병 확정일은 동순 안부 배당받는 것은 가압류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서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동순위 안부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고 을 가압류 병 강제경매 정 가압류가 있다. 이럴 때에 이 가압류 우선변제권은 을, 병, 정에 대해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순위 배당받고, 을 가압류, 병 강제경매 정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지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자끼리는, 일반 채권자끼리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갑 가압류가 있고 을 근저당 병 확정에 따르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은 을 근저당도 미치고 또 병 확정일자도 미치게 되고, 갑 가압류 관계는 갑을 병정이 동순위 관계에 있지만, 이럴 때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적으로 을 근저당권이 병 확정일자를 1차 안분 배당을 흡수한 금액까지 이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요게 5천만 원이다. 요게 1억이다. 요게 뭐 이제 1억이다. 여기서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제 확정일자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이럴 때에 배당할 금액이 얼마냐? 1억 5천이다. 이랬을 때는 1차 안분 배당은 1번 가압류는 1억 5천만 원 배당금을 곱하기 전체 이체권액이 2억 5천이죠. 2억 5천분의 5천. 두 번째 이제 을 근저당도 1억 5천 곱하기 2억 5천분의 1억. 세 번째 여기 병 임차에 있는 1억 5천 2억 5천 분에 요게 1억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이거 갖고 이제 그 계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잘 안 보이니까. 요걸 안분 배당할 때는 5천 나누기 2억 5천 곱하기 1억 5천 하면 이 사람은 3천만 원. 요거는 3천만 원이에요. 배당 금액이. 또 1억 나누기 2억 5천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이 사람은 6천만 원. 요것도 6천. 요것도 6천 똑같으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1차 안분 배당 받고 2차 흡수 배당을 하는 거예요. 흡수 배당은 우선 변제권 있는 중에 선순위가 먼저 하니까 이 을 근저당은 1차 안분 배당이 6천만 원. 1차 안분액 플러스 자기의 부족한 금액은 1억에서 6천 뺏기 4천만 원을 자기보다 여러한 3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보면 1억 원을 만족을 보죠. 1억 원을. 그리고 세 번째 병은 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4천을 빼니까 2천만 원으로 배당이 종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당을 이게 1차 안분 배당 받고 2차 이거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1차로 동순위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압류 입장에 선순위 가압류 입장에서는 을도 동순위 병도 동순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1차 안분 배당 받고 여기서 종결되지만 이 을 근저당권은 은의 우선 변제권은 2차로 흡수 배당 받은 방법은 이렇게 흡수 안분으로써 이 배당을 종결해. 그러니까 가압류 처분금지로는 을 근저당과 동술이지만 이 을이 병한테 흡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만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걸 우리가 개별상대라고 해요. 개별상대효.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야 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직접 해준 거예요. 아까 같은 말이 이런 얘기야. 그러나 전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은 현소유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갑이 전소유자고 이 사람이 전소유자고 병이 현소유자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가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5월 10일 날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이 6월 10일 날 설정이 됐다면 이 가압류가 을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고 그래서 동술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반해서 이 전소유자의 그 가압류는 어떻게 되냐? A 소유자가 있고 A 소유자에서 가압류가 있고 그리고 B 소유자로 현소유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현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또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 또 당해세 이런 것 따고 하더라도 배당을 어떻게 하냐 이게 1등이 배당받고 그리고 요게 2등 요게 3등 이렇게 배당 왜 그러냐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은 소유권에 대한 무효를 시키죠. 그래서 이 현소유자의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 이후에 현소유자의 근저당 결정 때의 처분금지 효력보다는 상당히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소유권 자체를 가압류의 금액,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던 금액만큼은 무효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사람이 5천만 원만큼 소유권이 없는 사람하고 이 계약한 사람이 설령 이게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소유자의 가압류 이후에 처분금지 효력이 근저당권을 미칠 때의 처분금지 효력이랑 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의 처분금지 효력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당히 우선 변제권을 주게 되고 이것보다 상당히 처분금지를 강하게 모습하는 데 반해서 이거는 상당히 약하게 처분금지를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일본 식방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절대적인 무효식으로 가가지고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건 안 따라가요. 이게 일본 민법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소유권 자체를 무효화시켜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된 5천만 원만큼 무효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왔던 5천만 원만큼은 소유권을 못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95%만 가져간 거죠. 5천이 5%라면. 그리고 계약한 사람이니까 95% 범위의 우선 변제권이 있지 그 5% 범위에서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미쳐서 소유권을 5% 무효화시키니까 무효인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이 설령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든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든 설령 당해세로 해도 우선에 변제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여러분이 이제 머리 좀 아프겠지만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A 소유자가 있는데 건전하게 설정이 됐어요. B 소유자로 바뀌었어. 좀 그냥 근데 여기서도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고 또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 있고 당해세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이게 뭐 1월 10일, 2월 10일, 뭐 또 3월 10일 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랬을 때 이 근저당권에는 이제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1등으로 배당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임금 최우선 변제하고 보다 우선하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거고 건물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배당하게 된다. 이 정도만 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랑은 이제 동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번과 3번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순환배당을 해야죠. 근데 그 대부분 그 정도는 배당받게 될 거니까 이제 그 정도만 순서를 알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